안녕하세요. 아까 오후에 일어나서 잠깐 책 리뷰를 좀 하다가 산책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이걸 산책이라고 봐야 되는지 거의 한 15km 정도 거의 쉬지 않고 걸었으니까 그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뭐 12시가 넘었네요. 아까 뭐 9시에 일어났는데 또 뭐 통화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12시가 지나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진짜 그대로 뻗어버려갖고 그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보니까 책 읽고 걷기 3시간 아까 한 거랑, 그리고 어머니랑 또 다른 몇몇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주말은 꽤 지금 간단하게 패턴을 가져가면서 피로를 풀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주말 괜찮은 주말이었다, 그렇게 보고 계속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읽었는데 최대한 집중하고 요약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이거 다시 봤을 때도 뭔가 좀 배울 만한 게 있을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올라온 영상들은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고, 그래도 제 얼굴이 지금 절대 지루하지 않은 얼굴이기 때문에 네, 또 잡소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1장을 읽었는데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라는 제목이었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철저히 합리적인 것이 수익률을 높여주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하는 뭐 제가 보는 유튜버나 또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죠. 뭐 워렌 버핏 그런 사람들도 적당히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2008년에 예일대학교 두 연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레버리지를 원금의 2배를 사용해서 은퇴 자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200만 원은 그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예,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젊을 때 쫄딱 망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2대1 투자의 전력을 고수하면은 봐라, 이렇게 나중에 뭐 안정적인 펀드보다 거의 90%나 수익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정신실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는 뭐 코로나 때 한 반토막 난 거 보고 진짜 말 그대로 딱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거 보고 와, 이게 맞나 하면서 멘탈이 터졌던 때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자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말라고들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척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전략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전략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그 전략대로 계속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정당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이성적으로, 여기서 무리한 투자라는 건 아까 말한 그 이성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게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참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조언, 명언들입니다. 어, 저는 이게 급등주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급등주도 잘 따라가면은 진짜 차티스트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잘 타가지고 그 루틴을 잘 배워가지고 패턴을 잘 배워서 잘 따라가고 잘 빠져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1년에 뭐 10%에서 15%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벌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게 한번 쫄딱 망했을 때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없죠. 우리의 자산이 유한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도 사실 급등주를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급등주로 먹을 확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안심할 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 계좌 일부러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중에 잘 나가는 어,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관심 가는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처음에 그게 제가 사면은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해 놓으면은 1년이 지났을 때 뭐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그렇게 해도 일단 배당 맞고 한번 버텨보자, 개겨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고 어, 그 이후에는 뭐 한 2년 정도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사실 저는 단기로 해서 10% 나는 것보다 예, 단기라고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팍 올라가지고 10% 15% 나서 10%다 하고 파는 것보다 한 2년 정도 들고 있어서 15% 나는 게 아직까지는 뭐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제가 또 보는 유튜버는 급등주 해서 뭐 한 번에 두 배, 세 배 먹었으면 좋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수익을 갑자기 많이 봐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두 배 나면 좋고 근데 그 다음에는 10%가 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배, 세 배, 10배 이렇게 먹어서 어, 나중에 부자가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왜냐면은 10배 이상을 못 먹으면은 그거는 수익률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뭐 1년, 2년, 3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뭐 5%, 뭐 7%,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서 점차 수익률이 좀 더 안정적으로 뭐 15%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리뷰할 거가 다 끝났고 딱 10분으로 적당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것까지 하면 7장부터 11장까지 읽어봤는데 나름 좀 마지막 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좋고 내일은 제목이 보니까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12장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13장 안전마진에 대해서 읽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